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30만 원씩 5년이면 154만 원, 10년이면 308만 원을 그냥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몰랐다는 이유로 평생 모은 돈에서 세금을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받는 분만 가입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지금 가입 안 하시면 앞으로 평생 이 혜택 못 받으십니다.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따로 통지 안 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154만 원 지키는 방법 5분 안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비과세 종합저축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영원 통장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으실 때 보통 15.4%를 세금으로 내시잖아요. 이자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겁니다. 100만 원 이자 받으면 실제로는 84만 6천 원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은 이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100만 원 이자 받으면 100만 원 그대로 다 받으시는 겁니다. 68세 김영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숙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시면서 남편 월급 조금씩 아끼고 모아서 예금 4천만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녀 둘 대학 보내시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드시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어요. 매년 이자로 2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세금으로 30만 8천 원씩 내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작년에 은행 창구에서 우연히 비과세 통장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였어요. 김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자 받으실 때 30만 8천 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절약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예금 3천만 원을 연 4% 금리 정기예금에 넣으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에 이자 120만 원이 나옵니다. 일반 통장이면 세금 18만 4,800원을 내고 101만 5,200원을 받으십니다. 비과세 통장이면 12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1년에 18만 4,800원 차이입니다. 5년이면 92만 4천원, 10년이면 184만 8천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금이 5천만 원이시면 어떨까요? 연 4% 금리면 1년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일반 통장은 세금 30만 8천 원 내고 169만 2천 원 받으십니다. 비과세 통장은 200만 원 그대로 받으십니다. 1년에 30만 8천 원, 5년이면 154만 원, 10년이면 308만 원 차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154만 원, 308만 원이 바로 이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기본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초연금 못 받으시는 분은 아예 가입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면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 금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재산, 금융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예금 좀 있으시면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김영숙 씨가 바로 이 경우셨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시는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되세요. 김영숙 씨 본인은 국민연금이 없으시지만 남편분 연금하고 합쳐서 계산합니다. 거기다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예금 4천만 원도 있으셔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만약 김영숙 씨가 작년에 비과세 통장을 안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부터는 영영 못 만드시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세금 내면서 이자 받으셔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통장은 제도가 바뀌어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 두시면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기가 돼서 다시 가입하실 때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한번 만들어 두시면 평생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올해 2025년 기준으로 1960년생까지 해당되십니다. 생일 지나셨으면 바로 가입 가능하세요. 두 번째,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5억 원 이하시면 대부분 해당 안 되십니다. 김영숙 씨는 만 68세시니까 나이는 당연히 되십니다. 금융소득도 1년에 200만 원 정도니까 2천만 원 한참 미칩니다. 조건 다 맞으셔서 바로 가입하셨습니다. 준비물도 간단했대요. 신분증하고 도장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가능한 은행들이 많아요. 자, 그럼 어떤 상품에 가입하시면 될까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통장 이름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 같은 상품에 비과세 옵션을 붙이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건 정기예금입니다.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확정이니까 안심하고 넣으실 수 있어요. 적금도 괜찮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넣으시면서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총 5천만 원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다 넣으셔도 되고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2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가능해요. 단 전체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으시면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5천만 원 한도를 계좌 개수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계좌를 10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원금 합계입니다.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은행이 좋은지 궁금하시죠?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주요 은행 금리를 비교해 드릴게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입니다. 시중은행은 보통 연 3.5%에서 4% 사이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조금 더 높아서 4%에서 4.3% 정도 됩니다. 저축은행은 더 높은 곳도 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영숙 씨는 4천만 원을 두 은행에 나눠서 넣으셨습니다. 시중은행에 2천만 원 1년 만기 연 3.8%, 인터넷은행 B에 2천만 원 1년 만기 연 4.2% 이렇게요.
왜 나눠서 넣으셨냐고 여쭤봤더니 한 은행에 문제 생기면 위험하니까 분산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품별로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개별 은행마다 최소 가입 금액, 만기 기간, 중도 해지 시 이자 조건 등이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고 어떤 곳은 1천만 원입니다. 만기도 석 달부터 5년까지 다양해요. 특히 중도 해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목돈 쓸 일 생기면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상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은행 1년 만기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약정금리의 50%만 이자를 줍니다. B은행은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약정금리의 70%를 주고요. C은행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아예 안 줍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때 은행 직원한테 중도 해지 조건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자동 재해치 기능입니다. 만기되면 자동으로 다시 예금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은행 다시 안 가셔도 되니까 편하세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행이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할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도 챙기세요. 급여 이체하거나 카드 실적 만들면 금리를 0.1%에서 0.5% 더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씨도 우대금리를 챙기셨어요. 어은행에서 급여 이체 조건으로 0.2% 추가 금리를 받으셨습니다. 남편분 국민연금 받는 통장을 어은행으로 바꾸시니까 바로 적용되더래요. 1년이면 4만 원 정도 더 받으시는 겁니다. 작은 돈 같아도 10년이면 40만 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세 가지 있거든요.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까? 첫 번째 착각, 전에 만든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비과세 통장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노인우대 저축, 생계형 저축 같은 이름으로요. 그런데 그 통장들은 대부분 만기가 지나면 일반 통장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비과세가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영숙 씨 친구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10년 전에 비과세 통장 만들었다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만기 지나서 일반 통장으로 바뀌어 있었대요. 그동안 계속 세금 내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착각, 비과세 통장은 한 은행에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닙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만드실 수 있어요. 단지 전체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은행 2천만 원, B은행 2천만 원, C은행 1천만 원 이렇게 세 군데 나누셔도 됩니다. 오히려 분산하시는 게 위험 관리에 좋습니다. 세 번째 착각, 연금 받고 있으니까 비과세 통장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거랑 비과세 저축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금은 근로소득이나 공적소득이고 비과세 저축은 금융소득이에요. 연금 받으시면서 비과세 통장으로 이자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신분증하고 도장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시면 됩니다. 2단계 은행 방문하세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꼭 은행 창구에 가셔야 해요. 3단계 창구 직원한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직원이 자격 확인하고 상품 안내해 줍니다. 4단계 상품 고르시고 가입 금액 정하세요. 5단계 서류 작성하시고 도장 찍거나 서명하세요. 6단계 통장 받으시고 확인하세요. 통장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김영숙 씨는 30분 만에 다 끝내셨대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어렵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오래 걸린 게 어느 상품에 가입할지 고르는 거였대요. 자, 그럼 어떤 상품을 고르시면 좋을까요? 상황별로 추천해 드릴 거. 목돈이 있으시고 당분간 안 쓰실 거면 정기예금이 좋습니다. 1년이나 2년 만기로 넣으시면 이자가 확정되니까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모으시려면 정기적금이 좋습니다. 1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꾸준히 넣으시면서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으시면 펀드도 가능합니다. 단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김영숙 씨가 선택하신 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었습니다. 2천만 원씩 두 은행에 나눠서 넣으셨어요. 1년 후에 만기되면 그때 금리 보고 다시 판단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주의할 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중요한 거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5천만 원 한도를 꼭 지키세요. 초과하시면 초과분은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본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신 만들거나 자녀 명의로는 안 됩니다. 셋째, 가입 후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변경하시면 은행에 꼭 알려주세요. 만기 안내나 중요한 통지가 예전 주소로 가면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넷째, 만기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동 재예치 신청하셨는지, 만기일이 언제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김영숙 씨는 통장 만드시고 달력에 만기일을 표시해 두셨대요. 1년 후 만기 한 달 전에 은행 가서 재예치할지 찾을지 결정하시겠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더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64세인데 곧 65세 됩니다. 미리 가입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생일 지나서 만 65세 되셔야 가입 가능하세요. 두 번째 질문, 배우자랑 같이 가면 한 번에 2명 다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각자 본인 명의로 따로따로 만드셔야 해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이니까 부부 합쳐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미 다른 은행에 비과세 통장이 있는데 추가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 통장이랑 합쳐서 5천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 만기 전에 급하게 돈 써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도해지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를 약정금리보다 적게 받으시거나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상품마다 다르니까 가입 전에 중도해지 조건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만 해두시면 2026년 이후에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김영숙 씨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왔대요. 친구분들이 김영숙 씨가 비과세 통장 만든 거 보시고 본인들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김영숙 씨가 아는 거 다 알려주시고 같이 은행도 가주셨대요. 친구 3분이 다 가입하셨는데 모두 5년간 150만 원 이상씩 절약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김영숙 씨 친구분 중에 한 분은 가입을 안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서 2026년에도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영숙 씨가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만들어 두는 게 낫다고요. 나중에 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은행 가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시면 2026년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좀 여유가 있으세요. 하지만 대상자가 아니시면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김영숙 씨는 처음에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까 남편분 국민연금하고 아파트, 예금을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대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비과세 통장을 만드신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 받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거기다 부동산 재산이 있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못 받는데 나중에 재산이 줄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통장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셔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비과세 혜택도 계속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나중에 재산이 늘어서 못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비과세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은행별 비과세 상품 선택할 때 꼭 비교해야 할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첫째, 금리를 비교하세요. 같은 1년 만기라도 은행마다 0.3%에서 0.5% 차이 납니다. 둘째, 최소 가입 금액을 확인하세요. 100만 원부터 가능한 곳도 있고 1천만 원부터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셋째, 중도해지 조건을 꼭 물어보세요.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의 몇 %를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자동 재예치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우대금리 조건을 챙기세요. 급여 이체, 카드 사용 같은 조건으로 0.1%에서 0.5% 추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보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은행 전화번호 찾아서 비과세 종합저축 상담 예약하시는 겁니다. 신분증하고 도장만 챙겨서 가까운 은행 가시면 30분 만에 다 끝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154만 원, 308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채널 성장을 응원해 주시는 의미에서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카톡방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모르고 계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은 2026년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완전히 바뀌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